이렇게 하고. 네, 시작했습니다. 네네. 여기서 이게 이제 공유를 하나. 전체 화면 공유. 화면 공유가 됐죠? 네. 네네. 잠시만요. 이거를. 이 상태에서 이 화면 전체 키우려면 F12를 이 상태에서 눌러주면 되나요, 유 대표님? 아니요, 그 뒤쪽을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 뒤쪽, 예. 예, 그 다음에 F11 누르시면 돼요. F11. 예. 예,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 F도 원래는 되는데 네네네. 예, 저기 메뉴에 보기 메뉴에 가면 네. 전체 화면 모드도 있어요. 맨 아래. 요거. 예. 전체 모드 알겠습니다. 그건 눌러서 쓰시면 돼요. 네네. 지금 F11을 눌렀으니까요. 아니요, 그거랑 달라요. 또 틀려요? 그럼 여기서 보기에서 전체 화면 누르라고요? 네네. 또 틀려지는구나. 더 커지네요. 네네. 원래는 또 상단하고 왼쪽에 있는 눈금자 저것도 보이기 하고 그 안 보이는 게 있는데 오늘은 여기만 하지 요만큼만. 네, 알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걸 9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글은 많이 알고 있는 그 의미인데요. 역지사지라고 하는 글을 좀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해석을 한 글이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역지사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여전히 미운 세상. 기존의 역지사지는 지나치게 이성적이지만 해서 도리어 논점만 흐리는 용도로 쓰인다. 그런 의미에서 제안보다는 직설적인 의사 전달이 필요하다. 역지사지의 새로운 접근, 역으로 여기서 지랄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역으로 지랄해줘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게 해줘라.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도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사람들에게는 친절한 쌍것이 되어준다는 마음가짐으로 말이다. 라고 해서 저도 이 문장을 보면서 좀 약간 거슬리기는 했는데 이분의 작가 글을 쓴 분의 의도가 나름대로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메모를 해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친절한 쌍것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일각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보고 거칠다 할 수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슨 일이나 역지사지가 필요합니다. 감정의 골이 깊을수록 그것이 곪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원의 대상에게 울분을 토하는 것보다 용서를 주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니 용서가 아니라면 해소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하는 글을 소개시켜드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행복의 7대 요인, 여러 가지 이제 5대 요인, 7대 요인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요인을 또 이렇게 표현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행복의 결정 요인에는 무엇이 포함될까? 대부분은 쉽게 예상 가능한 것들이다. 리처드 레이어드는 7대 요인을 거론한다. 우리의 가족관계, 우리의 경제 상황, 우리의 우리의 일,
우리의 공동체와 친구들,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개인적 자유, 우리의 개인적 가치관, 이 중에 건강과 소득을 제외하면 모든 인간관계의 질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결정 요인이 어찌 7개에 국한될 수 있을까요? 분명 수만 가지 요인이 작용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는 발견되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입니다.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나와 너가 합해지고 그와 그녀가 더해진 우리입니다. 그 우리라는 인간관계 속에서 특히 그 인간관계의 수준과 질 속에서 행복은 결정됩니다. 인간관계가 곧 행복입니다라고 어떤 그 행복의 개념을 관계의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한 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글은 많은 것들과의 관계. 아이의 창의성을 키우려면 뭘 가르쳐야 하죠? 추천할 만한 교육센터가 있나요? 창의성은 절대로 아이에게 무언가를 주입하는 식의 교육으로 기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아이들이 창의성 개발을 저해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고 진정한 창의성을 펼치면서 사는 아이가 되길 바란다면 많은 것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이 창의성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또 덧붙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 교육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의 주입식, 암기식, 서열식 교육으로는 아이들의 창의성을 키우기 어렵습니다. 많은 것들과 관계를 맺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다양한 경험, 다양한 사고, 다양한 만남 속에서 자발적 동기부여가 생겨날 때 창의성은 저절로 뒤따라옵니다. 한 아이의 기발하고 창의적인 생각이 미래의 세상을 바꿉니다. 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다음은 교실의 날씨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선생님은 아이들 가슴 속에 북극성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하임 기너트의 교실을 구하는 열쇠라는 책에서 교사는 그날 교실의 날씨를 좌우한다. 흐리게도 맑게도 대략 이런 뜻의 글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 문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처럼 학교 교실도 늘 변화무쌍합니다. 그 중심에 선생님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말, 표정, 시선에 따라 폭풍도 일고 번개도 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아이의 가슴에 북극성이 뜨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북극성이 인생의 목표, 내면의 나침판이 되어 아이의 미래를 이꿉니다. 아이의 가슴에 북극성을 찍어주는 것, 선생님의 고귀한 역할입니다. 이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은 4가지 문장을 좀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네, 이 문장에 대해서 우리 같이 듣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어떤 공감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시각에서 또 볼 수도 있으니까요. 서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네. 여기 지금 그 박은서 선생님이 제일 우측에 좌측에 있으신데요. 네. 먼저 좀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의 조건? 마이크가 꺼져 있는 건가요? 마이크가 꺼져 있는데요. 네.
저는 네네네. 그렇겠습니다. 역지사지가 이렇게 내용이 많은지 오늘 알았고요. 제가 알고 있는 역지사지는 뭐 서로의 입장을 좀 바꿔서 이해해보자. 이거 간단하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있는 걸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좀 적어는 놨는데요. 네, 살짝 살면서 어디든지 이거는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내 입장, 상대 입장 아니면 어떤 것, 생각뿐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역지사지는 적용이 되는 것 같고요. 또 경험도 해보고 또 실질적으로 또 해보기도 했는 것도 같아요. 보니까 제가 체험한 거, 경험한 것도 상대도 해봤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역지사지가 저는 제일 먼저 들어왔고, 그 다음에 행복의 조건에서는 저는 행복의 조건을 크게 따지자면 지금 현재 제가 좀 만족하고 있지 않나 이런 거를 저는 행복의 7대 요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자신이 우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내가 내 감정에 내가 휘둘리지 않아야 되지 않나 이것도 저는 제 행복의 조건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감정이 요동치다 보니까 이 앞에 당장 내가 누려야 할 행복들을 못 누르고 지나간다 싶어서 저는 행복의 7대 요인 중에서 감정의 변화도 포함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학생 아래에 있는 교실 이거는 생각을 깊이 안 해봤습니다. 우선 네. 두 개만 역지사지하고 행복의 7대 요인에서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입니다.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인간관계가 행복이라는 것도 공감하고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우리 진재근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지사지 좀 관점을 달리 살펴본 부분이 참 좋습니다. 네, 뒷부분에 공자의 용서를 얘기했는데 역지사지에서 얘기되는 게 공자에서 용서죠.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상대방을 보는 관점을 이렇게 용서라는 결론으로 맺어보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행복의 7대 요인에서 인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의 그 노버트 월딩거가 그 하버드대 출신들을 85년간 종단 연구를 했죠. 네. 3대에 걸쳐서 했는데 그때 이제 보고서가 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 보고서라는 걸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결론이 인간관계였거든요. 그래서 7대 요인이 아니라 가장 탑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많은 것들과의 관계, 창의성, 요즘 많이 논의되고 회자되고 있는 네, 이제 지난 주간에 제가 그리시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끈기를 얘기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같이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실의 날씨. 교사는 교실의 날씨를 좌우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사실 이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하는 얘기를 많이 얘기하는데 교사가 자기를 칭찬해 줬을 때 그 칭찬이 자기 인생을 좌우하고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그 적성에 잘 맞는 부분을 찾아내 가지고 칭찬해 줘서 그 사람이 그 어떤 좌표를 결정해 주는 이런 것들이
오늘 그 교실의 날씨를 얘기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강균왕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주말 되시고요. 저는 맨 처음에 그 역지사지에서 그 친절한 쌍것이라는 게 이렇게 각인이 됐는데요. 그거는 이거 쓰고자 하는 작가의 생각이 친절한 쌍것? 그러면 상대에게 조금 상대적으로 좀 안 좋게 한다는 표현을 아마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이제 자기 입장에서는 그게 옳고 그름에 당신의 생각이 옳아서 그게 앞에 친절하게 표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 각자가 생각의 차이가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좋은 걸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칠 때 그 행복의 조건, 이랬을 때 그 행복의 조건을 사람마다 각자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 행복이라는 것은 누가 나이가 들수록의 행복은 나이가 들었을 때 그 일이 있어야 되고 또 건강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그 여기는 우리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 행복이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창의성을 얘기를 했는데, 그 창의성은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아니면은 리더가 그 가리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표현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했고요. 저는 맨 마지막에 네 번째 게 가장 그 머릿속에 오래 기억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교실의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실의 날씨는 그냥 저는 리더의 생각이 아닌가. 어디 가나 어디서나 리더가 있는데 그 리더에 따라서 함께 하는 사람들의 감정이 많이 요동이 칠 수가 있고, 또 그들에게 주는 영향력으로 그 리더의 철학을 되어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맨 마지막 네 번째 게 많이 기억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좋은 거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여기 참석하신 우리 선생님들은 교실의 날씨에서 다 이제 맑음을 선사해 주시는 분들 같아가지고요. 네. 참 좋습니다. 네. 다음 우리 유영진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맨 앞에 있는 그 역지사지를 오늘 들으면서 물론 이제 다르게 생각해 본다는 거는 그거는 또 필요하다 이 생각까지는 드는데 저 역지사지를 조금 다르게 저는 한자풀이를 하고 싶더라고요.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그러니까 자신을 향해야 되는 시선이 남을 향해 가지고 저런 식으로 뒤집힌 알은 죽음을 선사하는 알미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고 내가 고쳐야 되는 부분은 제끼고 상대방한테 어떻게 하는지만 아는 바로 그 자세가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뭐랄까 더 불편한 상황 그리고 더 잘못된 길로 가는 상황을 부추기는 것일 수 있다. 바로 상대방한테 제대로 알려주겠다고 덤비는 그런 쪽 때문에 결국 이런 상황이 또 만들어지지 않나. 오히려 중요한 거는 각자 자신을 돌아보고 원래 뜻대로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않아도 어차피 세상은 그런 사람한테는 상대방이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세상이 자연스럽게 해당되는 결과가 오도록 이렇게 장치가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보통 알고 사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중요하다. 역으로 시선을 자기 자신한테 돌릴 수 있는 게
세상에는 오히려 더 이렇게 드문 케이스니까 시선을 자기한테 돌리는 그 힘이 제일 중요한 힘이다. 그래서 FTA 제가 종종 전에도 이야기 드렸는데 폴트 트리 어널리시스요. 폴트 트리 어널리시스. 그냥 우리 알고 있는 그 FTA 말고 그 폴트 트리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에도 그걸 분석을 해서 그 사건에서 내 몫이 어떤 건지를 찾아내서 원인이 되는 것 중에서 내가 원인이 되는 부분을 찾아내서 손을 대는 거, 그거는 거의 초능력에 가깝다. 그러니까 정말 꼭 필요한 능력이다. 그래서 역지사지 부분 오늘 주신 것 덕분에 또 생각을 다시 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행복의 7대 요인 이거는 뭐 몇 대 요인 이거 되게 많잖아요. 뭐 10개, 20개, 100개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막 늘어놓은 게 많은데 오늘 요약을 이제 해서 결국은 우리를 만드는 거, 네, 각자 나가 아닌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 인간관계에 대한 거 이게 중요하다. 그 부분 생각을 해볼 수 있었고 모두가 하나라는 거 자체를 처음부터 깨닫는 거 있잖아요. 분리돼 있지 않는데 우리는 분리돼 있다고 느끼면서 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스마트폰 각자 들고 있고 PC를 각자 들고 있지만 이게 분리돼서는 사실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만들어진 것부터 사용할 때까지 그리고 그게 폐기될 때까지 사실은 다 서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외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세상 속에서 연결이 지어져 있고 근데 우리는 이걸 각자 떨어져 있는 기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는 다 연결이 돼 있는 것처럼 모두가 원래 하나라는 거를 깨닫는 것 자체가 결국은 관계를 바르게 만들고 행복으로 이끄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은선님 감정 쪽 이야기 하셨는데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지에 집중하면 결국은 더 휘둘리거든요. 근데 휘둘리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은 휘둘리지 않아도 될 만큼 더 의지가 되는 거를 확실하게 딱 잡을 수 있는 거. 그게 있으면 그럼 감정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탄탄한 의지할 게 있어야 감정에 덜 휘둘릴 수 있다. 사실은 MVP 쪽 강조했던 것이 정확한 MVP를 세워놓고 그게 흔들리지 않으면 감정에는 그때그때는 무조건 사람은 휘둘릴 수밖에 없죠. 사람이니까. 살아있으니까. 근데 MVP가 확실한 MVP가 있으면 빨리 돌아올 수 있다. 예, 그래서 저는 MVP 쪽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과의 관계 이것도 아까 이제 그 앞쪽 내용들하고 엮어서 생각이 되는데 창의성을 위해서라도 실제는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한다는 건 이미 내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를 전제로 할 때 관계를 맺으려고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하고 분리할 수 없이 이미 잘 엮여 있다는 거, 이미 완전하게 엮여 있다는 거를 이해하는 것. 내가 세상하고 완전하게 엮여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것에서 바로 창의성이 더 쉽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실의 날씨 부분에서는 이제 자꾸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좋은 면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근데 실제 날씨라고 표현한 것 자체는 영향력 부분이 있다니까 주의하고 잘 저기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선생님한테 모든 게 다 달려있냐 과연 지금의 교실이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선생님만 잘하면 날씨를 결정할 수 있을 그런 지금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 이야기가 되는 것인가 이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아니어도 여러 가지 분위기 특히나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 현재 교육 시스템은 대한민국 바깥에 있는 이 사회 자체가 돈이나 권력이면 최고다 나머지 다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한국 사회 속에서 취업을 위한 진학 전쟁터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선생님 보고 당신만 잘하면 그러면 교실 날씨가 결정되니까 잘해라. 요게 저는 좀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선택이 가능한
각자가 선택이 가능한 오히려 인터넷이나 이런 웹이나 이런 쪽들 디지털 공간이 더 좋은 교실이 될 수도 있겠다. 더 자유롭고 또 학생의 선택권도 있고 이런 쪽 아닌가. 지금 그 건물로 돼 있는 교실에 모아놓고 하는 거는 역으로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들을 창의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묶어놓고 가둬놓고 편하게 이렇게 지내려고 만들어 놓은 공간처럼 지금 오히려 그렇게 가고 있는 게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유 대표님 아까 그 발표 중에 뒤집은 삶은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셨죠? 아까. 지자를 알지자를 쓰면 되거든요. 둘 네. 다. 예, 그러면 뒤집힌 앓은 뒤집힌 삶은 틀리남? 죽음으로 예. 죽음으로 죽음으로 인도하는 앓이 될 수도 있다. 인도하는 삶이 될 수도 있다. 예,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새로운 또 표현을 또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이렇게 그 인간 관계에서 비롯되는 어떤 그 이야기들을 우리 선생님들의 시각에서 이렇게 진솔하게 표현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 28분입니다. 네. 이게 좀 다음 주에도 제가 이제 지방 출장이 있어가지고 다음 주도 유 대표님이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9일부터 또 제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오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그리고 저 진재근 선생님 이거 끝나고 나서요. 요즘에 그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활동하고 계세요? 물론이죠. 아, 그러시구나. 네, 지금 8시 반이 다 되면은 이렇게 퇴장하셔도 되고요. 같이 얘기를 나누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재근 그거를 네. 어디에다가 써서 내나요? 자기 장기 기능 뭐 이런 것도 기증하고 내 연명을 안 하겠다 그거 적는 거잖아. 저도 해놨으면 좋겠는데 의료보험 우리 저 쪽에 진재근 선생님이 네. 그거 좀 상담사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기 전에 박은서 선생님 제 핸드폰 아니까 저한테 문자 하나 주세요. 제가 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네. 저 이번에 자격증 있는 거 다 없앨 건데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그건 안 없애려고 하니까 네. 지금 이제 다 없앨 거거든요. 몇 개 남겨놓고 한 30개 정도 교육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지출을 없애기 위해서 다 없애려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네. 일단 저한테 문자 주세요. 제가 사진 찍어 보낼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네.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돼요. 저기 장기 기증 그 관리하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관련 서식이 있는데 그걸 해서 보내면은 거기에서 전부 등록을 해가지고 이 주민증에 그걸 붙일 수 있게끔 장기 기증 아주 조그만 표가 있고 또 시신 기증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시신 기증은 자녀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가족이 같이 얘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사전연명으로 의향서 등록은 저기 이제 여러 군데서요. 건강보험공단 지사 같은 데서 이제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형 병원 다 하고요. 그다음에 이 보건소에서도 하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에서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등록기관이라는 데가 있는데 등록기관은 이제 저는 이제 등록기관 소속인데 사실모라는데 사전의료의향서 실천 모임이라는데 거기 소속인데 거기에서는 이제 태블릿 PC로 하기 때문에 장소에 제약을 안 받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이 계신다. 네. 또 이제 거동이 불편하다. 그러면 이제 거기를 찾아가서 등록을 해주는 그런 일들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거를 이메일로 받는다든지 해서 넣게 되면 그게 의료보험으로도 다 연결을 해놓나요? 지금 그건 이메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본인을 면담을 하고 본인의 신분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흔히 부인들이 신랑도 해주세요 하거든요. 신랑 주민증 가져서 그 안 해주거든요. 왜 그러냐?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건강보험공단하고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은 이제 그건 있어요. 이 내 주민등록을 대형 그 상급병원 같은 데서 넣으면은 이 사람은 사전연명을 의향서 등록을 했습니다 하는 건 확인이 돼요. 근데 그게 어떤 건강보험과 연결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가 임종기에 들어섰을 때 그때는 내 담당 주치의가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등록했군요. 그게 지금도 유효합니까? 라고 확인을 해요. 그래서 연명 의료 계획서를 작성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이제 실질적인 효력은 없어지죠. 그러니까 주치의가 연명 의료 계획서를 만들면 이 사람은 연명 의료를 안 한다. 그러면 인공호흡도 안 하고 심폐소생도 안 하고 혈압 강아지 승합제 이런 것도 안 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건강보험공단하고 병원비하고 관련은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연명치료를 안 하니까 병원비가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자녀들 고민 덜하게 하기 위해서 또 가령 이제 그러거든요. 내가 이제 임종기가 돼서 인공호흡기를 설치를 하라라고 주치의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가 돼 있으면 안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은 자녀들한테 인공호흡기 설치할까요? 이렇게 묻거든요. 근데 자녀들이 그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자녀들이 진짜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결정, 그런 부담을 자녀들한테 안 주기 위해서 이걸 미리서 본인이 해놓는 게 좋다. 이런 차원입니다. 오늘 그냥 엉뚱한 얘기로 그냥 발전했네요. 아니야.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거는 꼭 해야 되는데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는데 실제 그게 잘 안 됐어요. 근데 옛날에 장기 이거를 다 기증한다고 누가 얘기를 해서 다 썼거든. 썼는데 그때 써놓은 내용이 의료보험으로 넘어갔는지 모르겠어. 근데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한 20년 전이기 때문에 안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내일도 잘못될 수도 있는데 또 자녀들한테 이런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면 이거 빨리 해야 되거든. 저 선생님 지금 쓰면서 우리 형제 속방에서 지금 당장 다 가서 그거 해라라고 지금 저도 지금 할 거고요. 그거 의료보험에다가 직접 가면 되겠네요. 네네. 예, 건강보험공단 시작하시면 돼요. 예, 가까운 데 다 있어요. 보건소에도 있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공연수 원장님 들어오시네. 끝났는데.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딱 계실 것 같아가지고. 예.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을 우리가 장필규 소장님이 준비를 하셨는데 그게 첫 번째는 역지사지, 두 번째는 7가지의 행복 결정 조건, 세 번째는 그 창의성을 키우는 거에 대한 거, 네 번째는 교실의 날씨 이렇게 4가지를 발표했습니다. 네. 우리 공 원장님 하여튼 집안 큰 행사 치르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또 아침에 타임라인에 요번에 며느리께서 텃밭에서 오이 자르는 건가요? 네. 그거 올리셨더라고. 그래서 참 이제 보면서 참 찡하시겠다.
아, 오늘 얼굴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주말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네. 네. 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